식품미생물학 제2장 세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세균 세포의 여러 가지 모양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구균 종류는 단구균, 쌍구균, 사련균, 팔련구균, 연쇄상구균, 포도상구균이 있습니다. 간균의 종류는 단간균, 간균, 장간균, 연쇄상간균, 곤봉현 간균이 있습니다. 기타로서는 호균, 나선균이 있습니다. 사연구균은 2방향으로 분열하고 8년구균은 3방향으로 분열한다. 단간균은 장간균에 비해서 길이가 2배 이상 작다. 호균은 짧은 쉼표 모양의 나선균이다. 우리가 꼭 외워야 할 세균의 분류 기준. 균의 형태, 포자의 유무, 형태 및 위치, 그람 염색성, 산소 요구성, 편모의 유무와 종류. 세균은 격벽을 형성하며 세포 분열을 한다. 새로운 세포가 성장하여 다시 분열할 때까지 필요한 시간은 콜레라 비브리오 20분, 고초균 30분이다. 포자를 형성하는 세균은 대부분 그람 양성이고 운동성이 있으며 간균이다. 환경 조건이 나빠지면 그에 맞춰서 외부적 조건에 대한 저항력을 가진다. 한 개의 세균을 한천 평판 배지에 배양하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세균의 집단을 형성하는데 그것을 집락이라고 한다. 그람 염색성은 항생 물질에 대한 감수성을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세포벽의 화학 조성이기도 하다. 그람 염색 방법은 균체를 유리 슬라이드 위에 고정한다. 그리고 바이올렛 색소 용액으로 염색을 한다. 또한 루골 알코올 처리를 한다. 이때 염색을 하면 그람 양성균은 자색이 나오고 그람 음성균은 탈색이 된다. 그람 양성균의 종류는 폐렴상구균, 젖산연구균, 화농균, 발효젖산구균, 불가리아 젖산간균, 고초균, 파상풍균이 있다. 그람 음성균의 종류는 녹농균, 대장균, 장티푸스균, 이질균, 콜레라균, 에어로제네스균이 있다. 젖산균은 당류를 발효하여 50% 이상의 젖산을 생성하는 세균이다. 성질은 그람 양성, 무편모, 무포자, 통성혐기성, 간균 또는 구균이다. 치즈, 버터, 요구르트, 젖산음료 등 청주 및 간장의 양조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젖당을 분해하여 산, 이산화탄소, 수소를 발생시키고 호모형과 헤테로형으로 나눌 수 있다. 복잡한 영양 요구성이 있고 35도에서 40도가 저온이다. 정상 발효 젖산균은 당으로부터 젖산만을 생성하고 그 외의 부산물은 생성하지 않는다. 이상 발효 젖산균인 헤테로형은 젖산 이외에 초산, 이산화탄소, 에탄올 등 여러 가지 부산물을 생성한다. 젖산균은 유제품에 이용이 되고 김치 발효 및 장류에도 이용된다. 초산균은 호기적으로 에탄올을 산화하여 초산을 생성하는 세균이다. 성질은 그람 음성, 호기성, 유편모, 무포자, 간균이다. 여기서 아세토박터속이 있는데 얘는 주모이고 식초를 제조하는 데 사용한다. 또 글루코노박토속이 있는데 얘는 극모이고 얇은 피막을 만드는 간균이다. 바실러스 속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얘는 포자를 형성한다.
호기성이며 그람 양성, 무편모, 유포자 간균, 토양에서 널리 분포한다. 포자는 내열성에 강하고 기타 불리한 환경에서 저항성이 있다. 여기서 바실러스 서틸리스는 낫도 이용에 사용되고 음고제는 통조림을 변폐시키며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호기성이고 아포를 형성하는 대형 간균이다. 식중독균이기도 하다. 바실러스 탄저균은 가축이나 사람의 탄저병의 원인이 된다. 클로스트리디움 속 세균은 그람 양성이고 편성 혐기성 간균이고 내열성 포자를 형성한다. 그리고 방추형이다. 클로스트리디움 속 보툴리듐균은 소시지균이고 내열성에 강하며 통조림을 부패시킨다. 신경독과 외독소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 낙산균은 당을 발효하여 낙산을 생성한다. 치즈나 단무지 등에서 분리할 수 있다. 또한 퍼프린젠스는 가스궤저균이다. 대장군균은 무포자, 그람, 음성, 통성, 혐기성 간균이다. 유당을 분해하여 이산화탄소, 수소 등의 가스를 발생시키는 호기성 또는 통성 혐기성 균종이다. 여기서 에세리키야 속은 그람 음성이고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작은 간균으로 장내세균이다. 사람이나 온열 동물의 장관에서 서식하고 변종으로 배설한다. 식품위생상의 지표 미생물로 우유, 아이스크림, 빙과류, 어패류 등 대장균 검사는 필수이다. 또한 엔테로박터 속은 성질이 대장균과 유사하고 인축이 없는 자연계에 흔히 존재한다. 계속해서 대장군균 종류 중에는 프로테우스 속이 있다. 그람 음성이고 운동성을 가지며 육류, 해산물, 달걀 등을 부패시켜서 H2S를 생성한다. 알레르기성 식중독 모르기니의 원인균이다. 세라티아 속은 그람 음성이고 호기성이며 단간균이다. 적색 색소를 생성하고 주모가 있는 간균이다. 살모넬라 속은 대장균과 흡사한 그람 음성 간균이다. 통성 혐기성이고 주모를 가지고 운동성이 있다. 전염병균은 엔테리티타스와 장티푸스가 있다. 살모넬라균은 물, 토양, 동물의 분변, 식욕, 가금류, 파충류, 수산물 등에 분포한다. 74도에 1분만 가열해도 사멸이 된다. 토양 및 수중에서는 비교적 오래 생존한다. 주로 덜 익힌 동물성 단백질 식품과 식물성 단백질 식품 등 가축, 애완동물, 사람에게도 균이 존재 가능하다. 2차 오염도 가능하다. 증상은 12에서 72시간 복통,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4에서 7일간 지속된다. 다시 돌아와서 대장균군 종류에는 비브리오 속이 있는데 그람 음성이고 무포자이며 통성 혐기성 간균이다. 주로 물속에서 생존한다. 병원균은 콜레라균이 있고 식중독 원인균은 호염성의 장염 비브리오균이 있다. 주로 어패류의 표면에 분포하고 5도 이하 냉장 온도에서는 잘 자라지 못한다. 열과 산성에 약하다. 그람 음성의 호기성 슈도모나스 속을 살펴보자면 그람 음성이고 무포자에
운동성이 있는 편모가 있는 간균이다. 형광성의 녹, 적, 황색, 수용성 색소를 생성한다. 방부제에 강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으며 저온에서 잘 자라는 혼액육이다. 형광균은 녹색의 형광색소를 생성한다. 생류에 번식하여 쓴맛을 낸다. 녹록균은 상처의 환원부에 번식을 한다. 녹색, 청색 색소를 생성하고 저항성이 저하된 숙주만이 감염되는 기회병원균이다. 그람양성구균은 호기성이고 발효력이 없다. 포도상구균 속은 그람양성이고 통성염기성 구균이다. 색소를 균체 내에서 생성한다. 식중독 원인균은 황색 포도상 구균이고 환원균이다. 내독소와 장관독이 있다. 보통 여름 음식인 냉면이나 콩고물에 발생한다.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그람양성 간균도 있는데 코네박테리아 속이 있고 카탈라제가 양성이다. 흙에 널리 분포하고 분뇨나 부패한 식물체에서 분리할 수 있다. 이 안에는 디프테리아균, 글루타민 생산균이 있다. 또한 비피도박테리아 속은 당 발효에서 젖산과 식초산을 생성한다. 모유영양아의 주된 장내 미생물이다. 설사에 대한 예방, 장내 부패균에 의한 증식 억제, 장운동 촉진으로 변비 방지, 면역력 증진 효과가 있다. 기타 식중독 관련 균은 캄필로박터균이 있는데 그람 음성이고 무포자의 나선형이다. 극모가 있고 고온성이다. 대표균은 제주니가 있다. 리스테리아균은 그람 양성의 통성염기성이고 다발성 편모를 가지고 있다. 저온과 고온, 건조에 강하다. 농, 축, 수산식품 등 다양한 경로로 식중독을 일으킨다. 알코올 램프, 연료 보급 및 불 붙이는 법. 냄새를 직접 맡으면 안 된다. 약 30에서 40cm 떨어져서 맡는다. 그리고 손으로 저어 냄새를 당긴다. 등잔 꼭지가 뜨겁기 때문에 집게를 사용한다. 꼭지를 뺀다. 깔때기에 끼운다. 연료를 보급한다. 돌비에 의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주 위험하다. 시약병 표지에서 위험에 관한 표지를 살펴보자면 제품 번호, 제품명, 용량, 위험성, 취급 및 보존 시 주의, 분자식이 적혀 있다. 시약 다루는 법. 시약을 꺼내기 전에 시약병을 두세 번 재확인한다. 한 시약에 사용한 피펫이나 약수저를 다른 시약병에 사용하면 안 된다. 시약을 다른 용액에 가할 때 피펫이나 스포이드가 그 용액에 닿아서는 안 된다. 유리기구의 세정과 건조법. 솔에 세제를 묻히고 솔로 잘 닦는다. 수돗물로 씻는다. 증류수로 여러 번 씻는다. 철망에 넣어서 말린다. 폐기물의 처리와 세척 방법. 사용한 시약은 폐액통에 넣는다. 1차 헹군물을 넣고 헹군 뒤 버린다. 2차 헹군물을 넣고 헹군 뒤 또 버린다. 솔에 세제를 묻혀서 닦고 수돗물로 헹구고 증류수로 세척 후 건조시킨다. 유리기구의 건조대 종류는 물빼기 철망이 있고 봉형이 있고 격자형이 있고
피펫과 뷰렛의 건조기구가 있다. 이거는 끝이 위로 향하게 해야 한다. 실험기구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피펫은 일정한 양의 액체를 정확하게 취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홀 피펫이 있고 눈금 피펫이 있는데 홀 피펫은 일정한 양만 취하고 눈금 피펫은 눈금이 새겨져 있다. 정량식 다이얼이 없는 오토 피펫 사용 방법. 다이얼을 돌려서 뽑을 양을 맞춘다. 팁을 끼운다. 피스톤 손잡이를 눌렀다가 살짝 놓아 용액을 빨아들인다. 시험관을 시험관 끝에 대고 피스톤 손잡이를 눌러 용액을 가한다. 팁은 빼서 씻는다. 그러나 정밀 실험에서는 버리는 경우가 많다. 팁을 새로 끼우고 팁을 끼우는 동일한 동작을 한다. 용량 플라스크는 일정한 부피의 액체를 정밀하게 잴 때 혹은 특정 농도의 용액을 만들 때 사용한다. 사용법은 일정량을 가한 뒤 나머지를 순수로 채운다. 마개를 하고 뒤집어 흔들어 섞으면 된다. 눈금 실린더는 원통형으로 긴 유리관이다. 액체의 부피를 재는 데 사용한다. 액체의 부피를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 사용한다. 뷰렛은 액량을 정확히 가해 적정하는 데 주로 사용한다. 처음에 눈금에서 내려간 눈금의 차이에서 부피를 측정한다. 비커는 미생물 배지 제조에 사용한다. 액체를 넣거나 고체를 녹일 때 사용한다. 액체를 가열할 때도 사용한다. 삼각 플라스크는 미생물 배양에 사용한다. 액체 중에 가라앉는 침전을 남긴 채 액체를 쏟아내는 데 편리하다. 오늘의 복습. 한 개의 세균을 한천 평판 배지에 배양하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세균의 집단을 형성하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다음 문제. 당류를 발효하여 50% 이상의 젖산을 생성하는 세균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문제의 정답, 집락. 두 번째 문제의 정답, 젖산균. 유산균이라고도 합니다.